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안팎에서 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온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기가팩토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도 구자라트에서 신규 기가팩토리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 내용이 빠르면 2024년 1월 구자라트 썸밋에서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썸밋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참여하여서 공장 건설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대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인도라는 곳이고 그동안 인도 정치인이 했던 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소스를 보게 되면 루시케시 파텔 구자라트 주 보건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같은 표현이 예상이 된다입니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관이 했던 구체적인 언급은 테슬라 측과 직접 구자라트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가 구자라트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선호한다는 다양한 암시가 있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여전히 구자라트의 기가팩토리 건설 발표가 조만간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기가팩토리가 건설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테슬라 리님께서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13일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전기차 수익 관세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해줄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말이 많이 바뀌었죠. 관세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야기가 필요하다. 혹은 테슬라 측이 먼저 공장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번 말이 바뀌고 있고 이걸 치킨 게임으로 표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의 인도의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해석일 것 같고 또 1월 발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가팩토리인 기가상하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이 가끔 좀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데이터 수치를 트래킹하는 거에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도량, 생산량, 과거 자료는 신뢰도가 아주 높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계시며 이번 4분기 기가상하이 생산량 같은 경우 50만 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이 50만 대다라는 거는 당연히 연간 단위로 바꾸게 되면 200만 대가 됩니다. 단일 공장에서 200만 대 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이고 과거 일론이 밝혔던 기가팩토리 한 곳당 150만 대에서 200만 대를 연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기가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이 상단 목표치인 200만 대도 초과해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기가상하이의 역사를 보면 이 내용은 특히나 더 흥미롭습니다. 2019년 11월 21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기가상하이에서 최초로 테슬라 차량을 생산할 것이고 이때 밝혔던 목표 생산량이 모델 3 연간 15만 대입니다. 불과 4년이 지났는데 이 생산량의 13배가 넘는 연간 생산량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놀라운 수치이죠. 이렇게 항상 신생 전기차 회사가 생겨나면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언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인데 4년 만에 13배를 성취한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로 가파른 생산 능력 확보를 보여준 것은 테슬라가 유일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기가상하이가 아주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 초 일주일간 기가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기가상하이 생산 중단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와 함께 새해 휴가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가상하이가 계속해서 생산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은 200만 대 이상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가상하이에서는 계속해서 수출
수출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수출하는 물량은 올해가 아닌 내년 1분기에 집계가 되지만 이렇게 푸시 웨이브를 줄여나가면서 이 수출로 인해서 다음 분기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에서 전기차 발표가 어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무려 4시간이나 진행이 되며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샤오미 SU7 같은 경우는 모델 S와 비교할 수 있는데 모델 S와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정리하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기가 프레스에 대응되는 하이퍼 캐스팅을 사용한다라고 밝혔으며 이 하이퍼 캐스팅에 사용되는 기기가 9,100톤의 클램핑 포스를 가지고 있는 기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샤오미 파일럿이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혹은 FSD에 대응될 수 있는 기술 역시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그리고 카메라, 다양한 센서들이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후방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제 의견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펙 비교입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모델 S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의 가격이 측정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생산 능력이 얼마나 순조롭게 확대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 상당히 인상적인 게 BYD와는 다르게 이제 고가형 고성능 모델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역시 흥미롭습니다. 주행 거리를 보게 되면은 모델 S 플레드와 비교했을 때 12% 더 높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로백, 마력, 토크 부분에서는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는 거의 차이가 나고 있지 않고 최고 속도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자율주행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데모 영상만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번 런치 행사에서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등장하며 자율주행 능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도 라이더 센서를 사용한 L4 자율주행인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주변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사람들도 잘 인식하고 자율주행 자체도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크루즈에서 2년 전에 제공해준 영상입니다. 이렇게 시연 영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좀 치명적인 사람을 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95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모두 다 리콜되며 현재는 운영에 치명적인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루즈도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제한적인 지오펜스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상당히 운행을 많이 하고 잘하는 듯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주행을 해보니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생겼고 지금은 앞으로 미래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모 영상 하나만으로 자율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세팅해서 데모 영상을 만들기는 쉽지만 실제 세상에서 문제 없이 자율주행을 성취하는 것은 그 난이도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며 테슬라가 취하고 있는 일반화된 자율주행과 특별한 지역 혹은 특수 케이스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사이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데모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미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하이퍼 캐스팅과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번 행사에서 샤오미가 공개한 영상인데 일단 9,100톤이라는 클램핑 포스를 자랑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기가 프레스라는 기술 자체가 제조업에서 혹은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 거의 뭐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9100톤 수치가 크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과거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얼마 전 샌디 몰로 씨가 진행을 하였던 영상이었죠. 이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에서는 과거 8000톤의 클램핑 포스가 필요하던 기가프레스를 오히려 6500톤으로 낮추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여기에서도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능력을 테슬라가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벌써 5년이 넘는 이 경험의 격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가프레스를 활용한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격차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샤오미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하이퍼캐스팅을 통해서 총 77개의 부품을 한 번 찍어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840번의 용접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차량 내부 소음도 2dB 줄이며 무게도 17% 줄이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가프레스가 자동차 제조업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기가프레스들이 존재하는지 정리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가프레스가 이드라와 LK머신, 사실 이 두 기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클램핑 포스 기준으로 봤을 때 8,000톤, 9,000톤, 12,000톤, 16,000톤도 존재하며 얼마 전에는 2만 톤이 나왔다라는 내용까지 소이어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톤 자체는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큰 부위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라는 노하우의 영역,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영역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가프레스와 관련해서 제가 2달 전에 진행했던 방송에서 16,000톤 기가프레스가 어디론가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판매되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는 샤오펑이 7,000톤, 12,000톤 기가프레스와 함께 16,000톤 기가프레스까지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프레스가 거의 모든 전기차 제조 공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가프레스를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 Y의 6,100톤, 모델 Y RWD 베를린에서도 6,100톤, 사이버트럭의 9,200톤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라와 LK 이 두 기업은 사실 뭐 거의 묶여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하이탄이라는 다른 기가프레스를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만들어진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와 관련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진심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장비를 갖췄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낼 수 있을지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전기차 제조에 뛰어든 기업들은 많았지만 테슬라 초기도 마찬가지이고 당시 뭐 연간 15만 대 생산한다라고 해도 이거 힘들다라고 비판을 받았었죠. 그 비판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량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확장을 잘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자율주행도 데모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시간의 풍파를 이겨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 능력에서 얼마만큼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보하여서 효율성을 보여주는지 결국 이게 다 제조 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IRA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이어님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면은 IRA 7,500불 전기차 보조금이 바로 적용이 되며 심지어 7,500불만큼의 내야 될 세금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미국 정부가 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일부 모델에서 이 7,500불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인데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 전기차 기업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과거에 보여준 것처럼 연중 일부 혹은 전부 혜택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15,000명의 테슬라 직원이 미국에서 FSD 버전 12.1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어제도 테슬라 스코프님께서 확인해 주셨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FSD 버전 12.1을 직원분들이 받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또 스페이스X에서 펠컨 헤비 발사가 진행이 됩니다. 펠컨 헤비 발사 같은 경우에는 쌍착륙을 볼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뒤에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도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